소리를 잃어가는 노인성 난청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중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들께서 백내장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 질환은 난청입니다. 보통 난청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심각한 상태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맞아. 실제 난청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뿐만 아니라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중에서 TV 볼륨을 아주 크게 틀어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TV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분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그래서 변별이 어려운 상태를 이제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이제 들리거나 아니면 발음을 자꾸 헷갈려서 대화의 흐름을 놓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난청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말소리를 또렷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래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막 되묻고 엉뚱한 대답하시는 게 이게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셨던 게 네. 난처 만약 교수님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려서 TV 소리를 키운다고 해도 잘 안 들리면 이걸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게 오는 모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는 아주 잘 들리는데 말소리를 구별을 못하겠다, 변별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난청이 국내 유병률 조사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거의 40%, 즉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꽤 많다. 네,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난청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난청을 나이가 들면 조금 못 듣는 거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한 건지라고 자꾸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난청을 그대로 두면은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난청이요. 꼭 네. 어르신들만 있는 건지 막 주변에 네. 아이고 너 사고정이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그런 분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네, 젊은 맞습니다.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건지 네, 궁금하네요. 어린아이부터 젊은 예. 사람들까지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유전성 난청이 제일 많고요. 젊은 이제 사람들에서는 주로 노인성 난청 같은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보다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즉 소리 전도가 잘 안 되는 난청이 많이 생깁니다. 난청을 크게 전음성 그리고 감각신경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오는 거가 바깥쪽 이제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고막을 거쳐서 중이강을 거쳐서 달팽이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웨이도나 고막, 중이강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은 소리 전도가 잘 안 되면서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전음성 난청의 대표적인 경우는 귀 안에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이나 아니면 고막이 찢어져서 구멍이 생기는 고막 천공과 만성 중이염, 또 웨이도에 귀지가 많이 쌓여 있어도 이런 전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이나 이런 질환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전음성 난청이다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전음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수술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교정해주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데, 반면에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 소리 전달 자체는 다 정상인데 좀 더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되어서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소음성 난청이나 아니면 오늘의 주제인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아주 소음에, 큰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서 생기는 난청인데, 요새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면은 옆에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 껴요 다. 네, 맞아요. 근데 엄청 크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그분이 어떤 음악 듣는지를 저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끔 네. 그런 적 계셔. 맞아. 그렇게 예. 크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음이 많은 환경이잖아요. 버스, 지하철 등이. 그런 데서 내가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계속 높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계속 장시간 유지하면은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달폐관 내에 있는 작은 신경세포가 충격을 많이 받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소음성 난청이 영구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래. 네, 신경세포가 죽는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소음성 난청은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경세포를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꼭 귀마개나 귀 덮개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해서 귀를 보호하고 또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 시에도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 또 한 50분 정도 들었으면은 10분, 20분 정도를 좀 쉬어줘서 이 장시간 사용을 피하는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이제 달폐관부터 뇌로 이어지는 청각 신경계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퇴화돼서 발생하는데요. 양쪽 귀에서 비슷한 속도로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노인성 난청인지를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 이거 제가- 미리 나눠주신 게 네, 그거군요. 나눠드린 테스트 용지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TV 소리가 커서 주변에서 불평한 적이 있다. 통화가 어렵다. 시끄러운 곳에서 듣는 것이 힘들다. 2명 이상의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상대의 말을 이해 못해서 엉뚱한 반응을 한 적이 있다. 상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아. 상대가 중얼거리거나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어린이,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삐 하는 이명이 들린다.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 이상이 이제 체크가 되면은 2가지요. 예, 2가지 저 난청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1.5개인데 아, 1.5개시면은 점오는 뭐예요? 아직까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가끔 삐도 네. 진짜요? 가끔. 네,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2개 이상 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 네. 중에서는 있으세요? 다행히 여기는 오, 없으십니다. 다행이에요. 네. 아니 저 다시 말해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네. 삐도 가끔씩 있는데. 그래요? 조세현 네. 씨는 어때요? 저는 지금 4번이랑 6번이요. 4번이라는 건. 2명 네. 이상의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회의가 좀 힘들고. 상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네, 네. 왜냐면 우리 회의할 때 계속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거 보고 지금 저 난청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뭐 개그맨들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아, 없겠네. 그런 많은 거죠? 사람들끼리. 아, 그냥 괜찮은 거죠? 시끌벅적한 거죠, 그냥. 예. 네. 네. 아니,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게 막 어린이 여성 말을 이해하기 네. 어렵다. 요건 좀 특이해요. 이게 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달폐관에서 고주파 영역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를 하는데 우리가 크게 소리를 듣거나 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그쪽에서 많이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주파 영역, 즉 높은 날카로운 소리 영역에서부터 소리를 점점 못 듣게 되고 어린아이나 여성의 목소리가 주로 조금 더 남성 목소리보다 날카로운 주파수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테스트를 간단하게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좀 달라지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고주파 영역에 난청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고주파 소리를 잘 못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파수별로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요. 잠시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볼륨 키워서 한번 네, 내가 네, 들리는지 한번, 안 들리는지 네, 확인해 들어보시면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주변 다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지금. 네네. 자 TV 보시면서 조용하면서 볼륨 올려보세요. 네, 그래서 소리가 들리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번 영상 돌려주십시오. 이 소리 너무 잘 들려요. 들리죠? 네. 예, 이 삐 소리, 이 소리를 못 들으시면 진짜 좀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6000Hz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아, 저도 이것도 아직까지 잘 들립니다. 네. 이 소리까지. 그래서 8000Hz 소리고요. 여기까지 잘 들으시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금 못 들으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들려요. 안 이 들리시는 소리가 분들 좀 약간 있는 애매하게 어떤 분 들리시거나 안 생기셨어, 들리시는 분들 있으실 생기셨어. 거예요. 이 소리는 저도 안 들립니다. 이제 저도 손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어, 어머니 들려요. 중에 들리시는 분 계시네? 청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고 어. 사실은 20대, 10대는 다 들을 텐데
저는 못 듣겠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 테스트를 역시 우리 MC님은 예, 저 20대 없어요?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박이에요. 수현 씨 들렸어요? 저 안 들렸어요. 왜? 저 30대인데 안 들렸어요. 예. 아 진짜로 거기 조금 너무 시끄러운 데 있어서 소음성 난청 아닐까요? 어머,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검사 그럴 수 받아야 될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면? 네, 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간단한 테스트 말고 실제 병원에 가시면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해서 주파수별로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폰이나 이제 골전도 진동체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주파수 대역이 500에서 4000Hz인데 이 대역에서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측정해서 데시벨로 나타내면은 나의 청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력 검사를 했는데 내가 몇 데시벨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5데시벨까지의 아주 작은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네.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정도까지는 듣는다. 이러면 이제 경도 난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 대화, 제가 얘기하는 소리 정도를 이제 아주 작게 겨우 들을 수 있으면은 중고도, 중도 난청. 그리고 이제 전화벨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이제 고도 난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 난청까지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치료는 필요 없는데 경도 난청에서 중도 난청 근처에 있는 한 35데시벨 정도의 분들은 또 일상생활에서 되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도 난청이라 하더라도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경도 난청부터는 사실은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난청을 그냥 방치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못 듣고 말지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치매를 포함한 인지 기능 자체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난청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난청이 있으면은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최대 5배까지 치매 발생 위험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상관관계가 네. 있어요? 와.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죠. 왜 난청이 있는데 치매가 발생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청력이 떨어지면은 뇌로 가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고요. 뇌가 충분히 자극을 못 받게 되면은 뇌 부피가 감소하고 기능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처리하고 또 이게 이 담당하는 측두엽 부분이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잘 안 들리니까 집중을 해서 엄청나게 소리를 신경 쓰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소리를 듣는데 너무 많은 인지 자원을 소모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나 사고력을 이제 우리가 담당하는 인지력을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성이 커지는 인지 과부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게 귀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치매까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참 진짜 무섭네요. 네. 부모님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난청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자꾸 피하게 되고 혼자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도 많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주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전에 잘 들릴 때는 친구들 만나서 식당 가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인정 경로당 가는 거 좋아했는데 이게 안 들리고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내가 되묻게 되니까 이제 아예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면은 결국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하다가 이제 우울증, 치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유 진짜로 이게 치매, 뭐 네. 사회생활까지 어려워지는 이런 불편함이 네.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밖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소리를 못 듣거나 또는 소리 방향을 우리가 감별을 못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난청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인 문제, 우울증,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까지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겠다. 그럼 평소에 좀 맞아.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난청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노인성 난청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소음성 난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큰 소리의 노출을 피하면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귀 건강이 혈관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달폐관 속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만 피를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이런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저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이런 미세 혈관에서의 혈류 공급이 막히면서 달폐관 내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더 빨리 퇴행성 변화를 겪고 죽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대사성 증후군,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들을 잘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채소 과일 섭취도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네,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저희 정말 이 난청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다들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수연 씨 네. 질문이 왔어요. 맞아요. 요정의 예. 시간입니다. 요정의 시간.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이걸 방치하면 난청이 되기도 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궁금해요. 일단 삐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걱정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삐 소리가 나서 난청이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난청이 이미 살짝 와서 삐 소리가 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머. 이명 소리가 들리는 환자분들의 한 80%에서 90%가 이미 난청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명이 생겼을 때는 사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명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명이 계속 지속되고 또 혹시 소리가 평소보다 좀 작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귀가 먹먹함까지 동반됐을 때는 돌발성 난청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처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 받아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난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직 뭔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난청의 진단,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치료는 제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보청기와 인공화우 등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제 하겠습니다. 2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까지 기대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난청에 대해서 마지막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